은퇴 택시기사, 70대의 요양보호사 도전. 놀라운 인생 이막 이야기라는 제목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는 은퇴란 단어가 막연하게 두렵기도 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기회의 문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한 분이 70대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찾아온 인생 이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60대, 70대에도 활발하게 새 일을 찾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혹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삶이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은퇴 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도 과연 은퇴 이후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고 어떤 길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지 구어체로 솔직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 인생 이막을 여는 용기, 70대 택시기사의 도전.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70대가 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전직 택시기사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해 오셨다고 해요. 밤낮 할 것 없이 손님을 태우고 퇴근해도 늘 피곤에 쩔어 있고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성실히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제 너무 힘들다.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 일을 평생 할 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은퇴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네. 내가 지금까지 택시만 몰다가 이렇게 집에만 있어도 되는 걸까? 그렇게 혼자서 방 안에 앉아 있자니 외롭고 쓸쓸한 마음도 커지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쓸모없어진 존재인가라는 생각마저 스쳤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아는 지인의 권유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요양보호사는 조금 더 젊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알아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죠. 본인이 이미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과 소통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가 택시 운전을 오래 해서 사람 상대는 질리도록 해봤는데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격증 취득 과정을 알아봤고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나 대한노인회 혹은 전문학원 같은 곳에서 지원도 있고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더랍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공부가 될까? 하는 걱정도 컸대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어렵긴 해도 할만하더랍니다. 의료나 간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케어, 기술부터 환자나 어르신과의 의사소통 방법,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천천히 익힐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 과정을 마친 뒤 자격증을 따자마자 주변 요양시설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받았어요. 여느 젊은 요양보호사보다 체력은 조금 딸릴 수 있어도 인생 경험이 많고 환자 혹은 어르신과 마음을 나누는 데 훨씬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내가 있다 보니 우리도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동료들의 말이 가장 큰 힘이 됐고요. 본인도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고 놀랍죠. 흔히 우리는 70대라고 하면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친 쉬어야 할 나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편히 쉬면서 자유롭게 여생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은퇴 후 찾아온 멈춤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것이 큰 활력이 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의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 은퇴 후 삶의 전환점 3가지 사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은퇴 후에 완전히 다른 분야를 찾아가는 분들의 실제 사례를 3가지 더 나누어 볼게요. 제가 직접 인터뷰했거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가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65세 전직 은행원, 실버 재무 컨설턴트가 되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에 은퇴한 전직 은행원 박영수 가명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 가까이 은행 업무만 해오면서 정년퇴직 전에는 그저 퇴직하면 집에서 쉬면서 여행이나 다니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자마자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갖춰 입고 은행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동안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심하게 왔다고 합니다. 아니, 나도 참 웃긴 게 평생 출근하기 싫어서 툴툴거리다가 막상 퇴직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도 잘 못 만나게 되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동네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중 예전 동료가 요즘 노후 자산 관리나 은퇴 재무 설계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실버 재무 컨설턴트 수요가 늘었다라는 말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금융권에서 일하던 분들이 교육과 자격 과정을 거쳐 시니어층에게 재무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마침 자신도 금융권 근무 경험이 있고 주변 어르신들이 돈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걸 도울 수 있겠다 싶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관련 협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지금은 은퇴 후 노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며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재무 상담을 해주는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남을 도우면서 적절히 수입도 얻고 또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력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은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죠. 그동안 갈고 닦은 업무 능력을 조금만 다른 식으로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한다면 제2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0대 전직 식당 사장님 공유 주방 컨설턴트로 뛰어들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중반에 접어든 전직 식당 사장님 임정자가명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울 변두리에서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가게를 접게 됐죠. 그런데 가게를 접고 나니까 그래도 요식업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나한테 남아있는데 그냥 집에서 놀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마침 한 지인이 공유 주방세드 키천 사업을 준비하면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공유 주방은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셰프나 창업 준비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주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공유 주방을 운영하거나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식당 운영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임정자님은 여기서 본인의 경험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공유 주방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주방 설비나 위생관리, 식자재 공급망 확보, 인력 운영 등 식당을 실제로 운영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노하우들을 전수해주고 신입 창업자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거죠. 지금도 은퇴했다고 하기엔 매일 열심히 주방을 돌아다니고 예비 창업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꼭 식당을 다시 열어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경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곳이 많으니 이렇게 컨설턴트로 나서서 재능 기부도 하고 소득도 얻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래 잘하던 분야를 또 다른 방식으로 펼쳐내는 건 정말 멋지죠. 70대 부부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며 청춘 되찾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70대 노부부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새로이 인생을 즐기는 이야기예요. 박호성 가명님 부부는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시골로 귀촌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텃밭 가꾸면서 한적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사람들과 교류가 없고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집 근처에 작은 빈집을 발견했는데 이를 리모델링해서 시골 게스트하우스를 꾸며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요. 우리도 여행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졌는데 이제 우리가 주인장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대요. 물론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들이랑 상의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받고 방 3개짜리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게 되었죠. 박호성님 부부는 직접 아침밥도 해주고 여행 온 사람들과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활기찬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부터 노인네처럼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막상 여기서 젊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바비큐 해 먹으면서 웃고 떠드니까 다시 청춘이 돌아온 기분이에요. 사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정말 신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처럼 70대라도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매번 성공하거나 수익이 엄청나게 보장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인생에서 의욕을 되찾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은퇴 후 새로운 도전에 담긴 의미. 이렇게 각각의 사례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죠. 은퇴라는 게 완전한 휴식이나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쯤에는 정년퇴직, 이제 집에서 논다라는 게 당연했을 수 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우리 몸과 마음도 충분히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첫째,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는 시간은 처음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무료함과 외로움 그리고 무력감에 빠뜨릴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대로 사라져도 되는 존재인가? 같은 허무감이 더 크게 찾아오죠. 둘째,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작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격증 취득이든 작은 가게 운영이든 봉사활동이든 상관없어요. 이를 꼭 돈이 되는 형태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이나 재능을 어디에선가 의미 있게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해보면 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분야도 누군가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보람과 성취감 그리고 사회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70대 택시기사님의 사례처럼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배울 수 있는 교육 제도나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돌봄 교실, 실버 재무설계사 과정, 노인 상담사 과정 등 수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은퇴 후 코스가 열려 있다는 얘기죠. 4. 은퇴 준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만약 지금 난 아직 50대고 정년까지 몇 년 남았으니 걱정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을 조금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은퇴 직전에 닥쳐서 급하게 뭘 하려면 그때는 막막할 수 있거든요. 미리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두고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간단한 자격증 공부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재무 준비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거나 적어도 안정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비롯해 내 경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수입을 얻을 방법을 고민해보는 거죠. 건강 관리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평소부터 운동하고 식단 관리해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은퇴 후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그만큼 빨리 우울해지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가족 외에도 친구, 지인, 지역 모임 등을 통해 꾸준히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아실현 기회 찾기 무엇이든 내가 내 에너지를 쏟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좋아요. 설령 그게 바로 돈이 되지 않더라도 삶의 보람과 활력을 찾아주는 일이면 큰 성취감을 줍니다. 5.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은퇴 택시기사, 70대의 요양보호사 도전, 놀라운 인생 이막 이야기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은퇴 후에도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은퇴라고 하면 흔히 뭔가 끝이 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놓고 요양보호사의 길을 걷게 된 70대 어르신 이야기처럼 내가 이 나이에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넘어 도전했기에 행복과 보람을 찾은 사례가 있었고 전직 은행원이 실버 재무 컨설턴트로 전직 식당 사장님이 공유 주방 컨설턴트로 70대 노부부가 게스트하우스로 청춘을 되찾았던 사례처럼 조금만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재능을 재활용하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은퇴 후엔 뭘 해야 하지?
라고 막연하게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의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이후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 2막, 3막을 어떻게 그려가느냐가 바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작은 한 발짝부터 시작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본다든지 평생교육원 강좌 일정을 찾아본다든지 동네 문화센터나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강좌를 들어본다든지 일단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의외로 다양한 정보와 기회가 우리 곁에 숨어 있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요즘엔 흔한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다고 느끼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제2의 인생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조차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일 테니 부디 두려워하기보다 기쁘게 맞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은퇴 인생 더 멋지고 풍요롭게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